같은 말인데도 왜 어떤 사람은 바로 움직이고 어떤 사람은 아무 반응이 없을까요? 말투 하나가 관계를 완전히 바꾸는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 그 비밀을 파헤쳐 볼 건데 이 방법들만 알면 여러분도 상대방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대화의 마법사가 될 수 있어요. 오늘 공개할 핵심 비법. 긍정 라벨링으로 상대를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질문 형태 대화로 자연스럽게 마음 움직이기. 선택의 자유를 주어 자발적 행동 유도하기. 칭찬의 놀라운 변화 효과 극대화하기. 사실 이건 단순한 말하기 기술이 아니라 인간 심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포장해서 전달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반응이 180도 달라지거든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4가지 방법을 마스터하시면 여러분의 연애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가 놀랍도록 달라질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정말 흥미로운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가 당신은 이런 사람이에요라고 말하면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되려고 무의식적으로 노력하게 되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라벨 효과라고 부르는데 연애에서 이보다 강력한 무기는 없을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한 여성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남자친구가 워낙 감정 표현을 안 해서 답답해하셨거든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무뚝뚝해? 좀 더 표현해줘라고 계속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남자친구가 더욱 마음의 문을 닫더라고요. 그래서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꿔보라고 조언했어요. 남자친구가 아주 작은 다정한 행동이라도 보이면 당신은 정말 감정 표현을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라고 말하라고 했죠. 처음엔 의심스러워하셨는데 한 달 후에 깜짝 놀란 연락이 왔어요. 남자친구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라벨링의 마법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붙여진 긍정적인 라벨에 맞춰 행동하려고 해요. 마치 그 역할을 연기하는 배우처럼 말이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피그말리온 이야기도 이와 비슷해요. 조각가 왕이 자신이 만든 여성 조각상을 너무 사랑해서 계속 얼마나 아름다운 여성인가라고 생각했더니 조각상이 실제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신하지만 우리가 상대방을 어떻게 바라보고 기대하느냐가 그 사람을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죠.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 남자친구가 평소에 시간 약속을 잘 안 지키는 편이라고 해봐요. 그런데 어느 날 정확히 시간에 맞춰서 나타났어요. 바로 이때가 골든타임이거든요. 당신은 정말 시간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이 정말 매력적이에요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친구는 아, 나는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구나라고 인식하게 되고 다음부터는 더욱 신경 써서 시간을 맞추려고 노력할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진정성이에요. 단순한 립서비스로는 상대방이 금방 눈치채거든요. 정말로 그 사람이 그런 좋은 면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말해야 진짜 효과가 나타나요. 제가 카페에서 일하는 후배에게 너는 정말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 같아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 후배가 나중에 말하길 그 말을 듣고 나서 손님들을 대할 때 훨씬 더 신경 쓰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 카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원이 됐어요. 이제 두 번째 방법을 공개할게요. 바로 질문형 대화법이에요.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에게 뭔가를 강요하면 본능적으로 반발심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질문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그 답을 찾기 위해 생각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남자친구가 아, 오늘 너무 지쳐서 운동 가기 싫어라고 했다고 해봐요. 이때 그래도 운동은 가야지라고 하면 어떨까요? 남자친구는 더욱 가기 싫어질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운동하고 나서 먹는 저녁이 훨씬 더 맛있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 형태로 말하면 어떨까요? 남자친구는 자연스럽게 운동 후에 상쾌한 기분과 맛있는 저녁을 상상하게 되고 결국 스스로 운동을 가자고 결정하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질문의 힘이에요. 상대방이 스스로 답을 찾게 만드는 거죠.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이 말이에요. 제가 아는 한 커플은 이 방법으로 정말 놀라운 변화를 만들었어요. 남자분이 집안일을 전혀 안 하는 게 큰 문제였거든요. 여자분이 처음엔 설거지 좀 해줘, 청소 좀 해줘라고 직접적으로 요청했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방법을 바꿔서 우리 집이 깨끗하면 기분이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 형태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남자분이 스스로 그러게 좀 정리해야겠네라고 말하면서 자발적으로 청소를 시작하더라고요. 질문형 대화를 사용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첫째, 상대방이 긍정적인 답을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해야 해요. 둘째, 너무 직접적이면 안 되고 자연스러워야 해요. 예를 들어 데이트 장소를 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화 보러 가요라고 하는 것보다 오늘 같은 날씨에는 실내에서 편하게 시간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영화관이나 카페 같은 곳을 떠올리게 되거든요. 또 다른 예로는 남자친구가 게임만 하고 있을 때 게임 그만해라고 하는 대신 우리 함께 시간 보내면 더 재미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친구가 스스로 게임을 끄고 여자친구와 시간을 보내려고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활용하면 상대방이 강요받는다는 느낌 없이 자연스럽게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어요. 마치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말이죠. 이제 세 번째 방법을 공개할게요. 바로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했다고 느낄 때 훨씬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거든요. 예를 들어 남자친구와 집안일을 나눠서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봐요. 설거지해줘라고 하는 대신 설거지랑 화장실 청소 중에 어떤 걸 할래요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친구는 자신이 선택한 일이라고 느끼면서 훨씬 더 기꺼이 해줄 거예요. 이게 바로 선택의 착각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일들 중에서 고르게 한 건데 상대방은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했다고 느끼는 거죠. 제가 아는 한 부부는 이 방법으로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남편분이 주말마다 집에서만 있으려고 해서 문제였거든요. 부인이 나가서 뭔가 해요라고 하면 더욱 집에만 있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인이 등산이랑 영화 보기 중에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남편이 영화가 낫겠네요라고 답했고 그날 정말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그 다음 주에는 공원 산책이랑 쇼핑 중에 어떤 게 좋을까요? 라고 또 물어봤고 남편이 공원 산책을 선택했어요. 이렇게 몇 주 지나니까 남편이 스스로 이번 주말에는 뭐 할까요? 라고 먼저 물어보기 시작했다고 해요. 선택의 경험이 쌓이면서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습관이 생긴 거죠. 선택권을 줄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첫째, 너무 많은 선택지를 주면 오히려 결정장애가 생길 수 있어요. 보통 두세 개 정도가 적당해요. 둘째, 모든 선택지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어야 해요. 예를 들어 데이트 장소를 정할 때 영화관이랑 집 중에 어디 갈래요라고 하면 안 되겠죠. 영화관이랑 카페 중에 어디 갈래요라고 해야 해요. 셋째, 선택한 후에는 반드시 그 선택을 존중해줘야 해요. 상대방이 선택한 걸 나중에 바꾸려고 하면 다음부터는 이 방법이 통하지 않거든요. 한 번은 제가 친구들과 저녁 메뉴를 정할 때 이 방법을 써봤어요. 한식이랑 중식이랑 일식 중에 어떤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모두 제가 먹고 싶어하는 음식들이었거든요. 결국 친구들이 선택한 일식집에 갔는데 모두 만족했어요. 자신들이 선택했다고 느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바로 칭찬의 힘이에요. 사람들은 칭찬을 들으면 그 행동을 더 하고 싶어 해요. 특히 남자들은 칭찬에 정말 약하거든요. 예를 들어 남자친구가 집안일을 도와줬는데 완벽하지 않다고 해봐요. 이때 이것도 제대로 못해라고 하면 다음부터는 아예 안 도와줄 거예요. 하지만 와, 정말 잘했어요. 덕분에 너무 편해졌어요. 라고 칭찬해주면 다음에는 더 열심히 도와줄 거예요.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 남자친구가 처음으로 요리를 해줬는데 솔직히 맛이 별로였어요. 그런데 저는 와, 진짜 맛있어요. 요리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부터 남자친구가 요리에 완전히 빠져서 지금은 저보다 훨씬 잘해요. 칭찬은 마치 물을 주는 것과 같아요.
식물에 물을 주면 더 잘 자라듯이 사람도 칭찬을 받으면 그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되거든요. 칭찬을 할 때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째, 구체적으로 칭찬해야 해요. 잘했어요보다는 설거지를 이렇게 깨끗하게 해줘서 고마워요라고 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둘째, 즉시 칭찬해야 해요.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좋은 행동을 봤을 때 바로바로 칭찬해주세요. 셋째, 진심으로 칭찬해야 해요. 억지로 하는 칭찬은 상대방이 금방 눈치채요.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칭찬해야 효과가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상담했던 커플이 있었는데 남자분이 여자친구를 위해 뭔가 해줘도 여자분이 칭찬을 잘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분이 점점 의욕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자분이 칭찬하는 방법을 배우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남자친구가 작은 일이라도 해주면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너무 편해졌어요 라고 말해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더 많은 일을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 모든 방법들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사실 이 방법들은 따로따로 쓰는 것보다 함께 쓸 때 더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예를 들어 남자친구가 데이트 계획을 세우는 걸 도와주길 원한다고 해봐요. 먼저 선택권을 줘서 이번 주말에 영화 보기랑 전시회 가기 중에 어떤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남자친구가 영화를 선택하면 역시 센스가 있어요. 영화관 고르는 것도 잘할 것 같아요. 라고 라벨링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영화관을 정해주면 와, 정말 좋은 곳을 골랐네요. 당신은 정말 데이트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인 것 같아요. 라고 칭찬해주세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남자친구가 스스로 데이트 계획을 세우려고 할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을 조합해서 쓰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마치 오케스트라의 각 악기들이 조화를 이뤄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듯이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방법들을 쓸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어요. 첫째, 조작하려는 마음으로 하면 안 돼요.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더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은 마음으로 해야 해요. 둘째, 즉각적인 변화를 기대하면 안 돼요. 사람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거든요.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셋째, 상대방의 기본적인 성격이나 가치관을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이런 방법들은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지 사람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상담하면서 만난 많은 커플들을 보면 이런 방법들을 올바르게 활용한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가더라고요. 반대로 잘못 활용한 사람들은 오히려 관계가 더 나빠지기도 했어요. 핵심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이런 기술들이 진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방법들을 활용해서 관계가 좋아진 사례들을 몇 개 더 소개해드릴게요. 한 커플은 남자분이 연락을 잘 안 하는 게 문제였어요. 여자분이 처음엔 왜 연락 안 해요라고 계속 따졌는데 이 방법들을 배우고 나서 남자친구가 연락을 하면 당신은 정말 세심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연락해줘서 너무 고마워요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더 자주 연락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커플은 데이트 비용 문제로 갈등이 있었어요. 남자분이 항상 자기가 내야 한다고 생각해서 부담스러워했거든요. 그런데 여자분이 카페값이랑 영화값 중에 어떤 걸 내줄까요? 라고 선택권을 주면서 자연스럽게 더치페이를 하게 됐어요. 남자친구도 부담이 줄어들어서 더 자주 데이트를 하게 됐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관계 전체가 좋아지는 거예요. 마치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듯이 말이에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정리해보면 라벨링으로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정체성을 심어주고 질문형 대화로 자연스럽게 설득하고 선택권을 줘서 자발적인 행동을 이끌어내고 칭찬으로 그 행동을 강화하는 거예요. 이 모든 방법들의 핵심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진심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연애는 서로를 이해하고 맞춰가는 과정이에요.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거죠.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이 여러분의 연애에 도움이 되길 바래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도 상대방에게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칭찬하다 보면 여러분도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인상 깊었나요? 그리고 실제로 써보고 싶은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도 들려주시면 다른 구독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런 방법들을 써봤는데 잘 안 됐다거나 다른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답변 드릴게요.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를 위해 러브 SOS 365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